아니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물관리 일원화의 뜻을 이해하려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 의미가 보다 쉽게 다가옵니다. 즉, 물관리 행정의 일원화는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수행하고 있는 유사한 물관리 행정을 한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물관리 사무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렇게 5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물관리 일원화로 홍수관리, 댐 운영, 광역상수도 등과 같은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관리 일원화는 왜 필요하였을까요? 사실 물은 우리 사회와 자연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분야별로 전문적 정책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던 일부 전문가는 일원화보다는 더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의 반대말, 즉 물관리 다원화 혹은 물관리 세분화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 지방상수도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 지난 약 24년간 수돗물 정책은 크게 국토교통부의 광역상수도와 환경부의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취수시설은 50% 수준으로 운영되었는데 양 부처의 정책 불일치로 신규 시설 투자는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약 4조 원 이상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사례는 같은 하천에서 국토교통부는 홍수 위주의 정비 사업하고 환경부는 수질이나 생태 중심의 보건 사업을 따로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KEI가 2개 사업을 같이 시행하면 적어도 6.4조 원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은 기후변화에 알맞게 적응하고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데 투자될 수 있는데 국가 정책과 재정이 부처별로 따로따로 계획되고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부처 간 협력과 재정사업의 연계는 하천 발원지에서 하구와 연안까지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적 가치를 개선시키는 데 매우 절실한 현안입니다. 또한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1980년대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최소 5차례 이상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부처의 반대, 조정의 실패 등으로 매번 실패되었었고 그렇게 실패되었었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던 것이죠.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된 법률이 현재 약 80개나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봤을 때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그야말로 물개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 물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은 국토의 3분의 2가 건조 지역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1998년엔 단수 사태까지 일어났었죠. 이처럼 열악한 자연 환경을 가진 이스라엘은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수자원 확보부터 정화, 재사용에 이르는 물관리의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 아래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엔 의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림부를 비롯한 7개 부처로 나뉜 물관리 권한을 에너지 물부로 옮기기 시작했죠. 2007년에는 에너지 물부 아래 민간 대표 8명이 참여하는 물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지난 10여 년간의 물관리 체계화로 생활용수 소비량을 20% 이상 줄였고 하수 85%는 재처리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바닷물은 담수화해 생활용수의 80%가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개발, 생태관리 등 물 관련 분야를 인프라 물부로 통합한 이후 각종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외교 정책으로 앞세워 물 분야 국제협력과 물산업 해외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 수입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2006년
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후 종합적인 물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로 성장하면서 이제 오히려 물관리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었죠. 이처럼 나라마다 배경은 다르지만 물관리 정부 조직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물관리에 성공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화되고 발전된 통합 물관리를 기반으로 일원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물관리와 함께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국제 협력이나 해외 물산업과 연계하여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24년 만에 물관리에 관한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 환경부가 수량 관리를 기반으로 수질, 수생태를 관리하고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일관성 있게 담당하게 되어 통합 물관리의 틀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 정책국, 4대강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조직도 환경부로 옮겨졌습니다. 둘째 변화는 그동안 정부 부처들마다 각각 추진해왔던 물산업이 물관리 기술 발전과 연계하여 육성될 수 있도록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사실 물관리 기본법은 다른 물관리 법령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길지 않지만 국가 물관리의 기본 원칙, 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물 분쟁 등과 같은 물관리 정책의 골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법적으로는 2020년 6월까지,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은 2021년 6월까지 수립될 것이고 매년 계획의 이행평가가 시행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 방향 혹은 성과는 물관리 일원화 후에 무엇이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국민적 질문에 차근차근 결과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하천 범람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도시 침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려면 하천의 홍수 시스템이 우수 혹은 하수 시스템과 반드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원화 전에는 홍수와 침수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우수와 하수는 환경부가 담당 부처이었지만 이제 기상, 홍수, 침수, 우수, 하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제도가 예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준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일원화에 따라 물 수유량과 물 공급량이 균형이 잡혀져 갈 것이며 생태하천 조성사업, 물 정보화도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물이 가지는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향상되고 상하수도와 같은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효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관리 관련 법령은 총 84개이고 계획은 68개로 분석되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물관리 사무가 분산화되었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 위원회와 그 기능도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담당하는 물관리 계획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4개에서 39개로 약 20%가 증가하였습니다. 39개의 계획 중에서 수자원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계획은 약 10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 사례에서 나타난 물관리 일원화 이전 문제점들은 이와 같은 물관리 계획이 흩어져 있고 통합되지 않은 결과로 진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 후 정책 방향의 바로 그 첫 단추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가 기본 계획, 유역 종합 물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과 계획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기본 계획과 유역 종합 계획을 수립 후에 이행평가의 체계를 유역 물관리 체제와 연동하여 서둘러 수립하여 그동안 산적한 물 문제와 현안을 신속하면서도 중장기적 안목과 대안을 가지고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관리 일원화 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합 물관리가 추진되면 기후 리스크, 인구 감소, 저성장 경제 여건과 사회적 위기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안보적 차원의 물관리,
즉 물 안보 확보는 가능할 것입니다. 홍수 대비나 상수도관 관리 같은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퍼드렛 물을 아깝게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중수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뭐 공공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많이 버려야 될 물들을 좀 아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제도화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좀 물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아마 그 물 관리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역시 이 물도 여러 행정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을까?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